며느리 빚 7천만 원 갚아줬더니 다른 남자랑 바람났습니다. 제가 63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35년을 혼자 자식 키우며 한우 식당 운영해왔는데 며느리가 제 노후 자금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배신감은 지금도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된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작은 한우 식당을 3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외아들 도윤이는 올해 34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랍니다. 그런 아들이 작년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정유라라는 여자였죠. 28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화려했거든요. 우리 시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유라는 처음엔 정말 착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항상 어머니 자랑만 해요. 이런 식으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식당 일도 도우겠다며 앞치마까지 두르고 나왔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며느리면 괜찮겠구나. 도윤이가 좋은 여자 만났구나.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유라가 빚이 있대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빚이 얼마나? 도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7천만 원이에요. 엄마, 제가 혼절할 뻔했어요. 7천만 원이라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물어봤죠. 도윤이 설명으로는 유라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생긴 빚이래요. 보증을 서줬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이 깊었어요. 7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 전부였거든요. 35년 식당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 결혼 앞두고 어떡해요. 빚쟁이와 결혼시킬 순 없잖아요. 결국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갚아줄게. 도윤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불행의 시작일 줄 몰랐어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깼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길을 위해서요.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효도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 말을 안 믿을 수 있나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하게나마 축복받으며 했죠. 유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유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착했던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명절 때 전을 부치는데 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런 일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외주 시키는데 왜 직접 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명절 음식을 외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적응기니까 이해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뒤에서 흉을 보더라고요. 시골 촌스럽다고 음식도 맛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단골 손님들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말순 씨 며느리가 뒤에서 식당 흉 본다고 우리 보고 왜 이런데 오냐고 하더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천만 원 갚아준 며느리가 제게 이런 식으로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 월급을 전부 유라가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아들한테 용돈도 안 주더라고요. 도윤이가 점심값도 없어서 굶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말순 씨 도윤이가 점심도 못 먹고 다니더라고. 와이프가 돈을 안 준대. 그 말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7천만 원 갚아준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나. 바로 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야, 도윤이도 왜 안 줘? 유라가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가 밤늦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도윤이한테 물어보니 친구 만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젊은 사람들이 친구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이상했어요. 너무 자주 나가거든요. 게다가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졌어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어느 날 우연히 유라 핸드폰을 봤습니다. 식당에 두고 간 거였어요. 메시지가 계속 와서 확인해보니 남자 이름으로 된 문자였어요. 오늘 밤에 보자.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설마 불륜인가? 내가 7천만 원 갚아준 며느리가 바람을 피나?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 중에 경찰 출신 박 씨가 계셨어요.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 씨 사람 신원 조회 할 수 있나요? 우리 며느리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박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후 박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말순 씨 큰일이에요. 며느리 전과자예요. 사기 전과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빚도 도박 빚이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사기꾼이라고? 도박 빚이라고? 박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투자 사기로 몇 번 잡혔고 불법 도박장 단골이었대요. 며느리 아버지 사업 실패. 그것도 거짓말이고 전부 도박으로 잃은 돈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10년간 모은 돈이 도박 빚 갚는데 쓰였다고. 그리고 지금도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더 충격적인 건 유라가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갚아준 7천만 원이 또 도박판으로 들어가 거였죠. 그리고 불륜남과 만나는 비용도 그 돈에서 나간 거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이 있나? 10년을 모은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도윤이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 박 씨가 도와주셨어요. 유라 뒤를 미행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통화 내용도 녹음해줬어요. 며칠 후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유라가 불륜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도윤이 출장 간 사이에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증거까지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내 며느리는 완전한 사기꾼이구나. 도윤이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제 돈으로 불륜을 하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나서며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까. 때마침 도윤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입원을 해야 했죠. 그런데 사고 순간 도윤이 차에 유라가 타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불륜남이었을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 상태를 확인하고 유라를 찾았어요. 그런데 유라는 남편 걱정은커녕 휴대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믿기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보험금 나와. 도윤이 저렇게 누워있으니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구나. 남편이 누워있는데 보험금 계산을 하다니 이런 악독한 여자가 있을 수 있나. 마침 간호사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며느리분 이상해요. 남편 걱정은 안 하고 보험금 얘기만 해요. 그 간호사가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있고 복수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유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라야, 할 얘기가 있다. 유라가 시큰둥하게 왔어요. 뭔 일이에요? 어머니, 저 바쁜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도박장 출입, 증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라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차분히 말했죠. 내가 도박장 드나드는 사진이야. 내 돈으로 도박한 거지? 유라가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 따라간 거예요. 도박 안 했어요. 그 다음 불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텔 들어가는 사진, 집에 남자 데려온 사진, 전부 다요. 유라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제 동생이에요. 저는 코웃음 쳤죠. 동생, 이렇게 하는 게 동생이야? 통화 녹음까지 틀었어요. 유라가 불륜남과 나눈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나왔죠. 그 순간 유라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용서, 내가 10년간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 불륜까지 하면서 용서를 바래? 유라가 울면서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돈 갚을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도박도 불법이고 보험 사기도 범죄야. 그 말에 유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붙였어요. 35년 고생한 돈을 이렇게 써놓고 용서를 바란다고? 절대 안 돼. 며칠 후 경찰이 유라를 체포했어요. 불륜과 보험 사기 미수, 도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죠. 재판에서 유라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엄마, 유라가 그럴 리 없어요. 틀렸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충격에 빠졌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다, 도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 시작하자. 지금 도윤이는 제 식당을 물려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좋은 여자도 만났죠. 이번엔 정말 착한 여자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저한테도 효도해요. 유라와는 정말 달라요.
얼마 전 유라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 안 했어요. 10년간 고생한 돈을 그렇게 써놓고 편지 한 장으로 용서받으려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며느리 부를 때 정말 조심하세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을 봐야 해요.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하세요. 빚이 있다고 갚아주면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호구로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후회해요.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돈을 줬을까? 조금 더 의심해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지난 일, 후회해도 소용없죠. 다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며느리든 사위든 돈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진짜 가족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제가 7천만 원 주고 배운 교훈입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배신 당하며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저처럼 끝까지 버티며 정의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윤이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며느리감도 있고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골랐어요. 3년이나 지켜봤거든요. 가족을 생각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자예요. 앞으로는 행복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 고를 때 조심하시고 돈 문제 있는 사람한테 쉽게 속지 마세요. 평생 모은 돈 소중히 지키시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라가 감옥에 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낯선 여자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유라 언니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유라한테서 언니가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언니, 감옥에서 편지 보냈는데 어머니 그가 답장 안 해주신다면서요. 저는 차갑게 답했죠. 당연하지. 10년간 모은 돈 날려놓고 답장을 바래.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어머니도 좀 그러세요. 언니가 얼마나 반성하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평생 미워하실 거예요?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한 번 실수, 도박하고 불륜하고 보험 사기하는 게 한 번 실수야? 그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할 마음은 있으셔야죠. 언니도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족? 무슨 가족? 내 돈 훔쳐간 사기꾼이 무슨 가족이야? 당장 나가. 그 여자는 가면서도 한마디 더 했어요. 언니, 출소하면 꼭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도 마음 바뀌실 거라고요. 정말 뻔뻔한 가족들이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 어머니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머리를 조아리며 빌더라고요. 사돈 죄송합니다.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엔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딸이 감옥에 가니 어머니 마음이 오죽할까.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을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돈, 유라, 변호사비가 좀 부족해서요. 5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변호사비를 내가 대 자기 딸 변호사비를 왜 내가 내 유라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돈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거. 그리고 사돈 며느리였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기가 찼어요. 내 돈 훔쳐간 딸 변호사비를 내가 내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나.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어요. 도윤이가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대요. 유라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돈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우리 딸 인생 망쳤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도윤이가 무서워하며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어떡하지? 진짜 뭔가 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바로 박 씨한테 연락했어요. 경찰 출신 박 씨,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박 씨가 오셔서 상황을 들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 이 사람들 전과자예요. 협박으로도 여러 번 잡혔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고발한 거죠. 며칠 후 유라 아버지도 체포됐어요.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는 가족들이었어요. 딸은 사기에 불륜, 아버지는 협박, 이런 가족이 다 있나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유라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였어요. 교도관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알려줬어요. 유라가 다른 죄수들한테 시어머니가 자기를 모함했다고 하면서 복수하겠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복수를 생각하다니 이런 악독한 여자가 있을 수 있나요? 교도관이 조언해줬어요. 출소 후 접근 금지 신청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해뒀어요. 유라가 출소해도 저한테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요.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수를 계획하다니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10년 모은 돈 털어서 빚까지 갚아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복수를 생각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유라가 출소하기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식당에 불이 났어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다행히 크지 않은 불이어서 금방 꺼졌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소방관이 말하길 인위적으로 낸 불 같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유라 가족을 의심했어요. 복수하겠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유라 가족이 한 짓이구나. 박 씨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CCTV를 더 설치하고 경비업체와 계약도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드디어 유라가 출소했어요. 2년 만이었죠. 출소 당일부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당 주변을 서성거리는 낯선 사람들. 제가 어디 가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을 지켜야 했거든요. 경찰한테도 신고하고 이웃들한테도 부탁했어요. 이상한 사람 보면 바로 연락해달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용기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식당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30분 만에 경찰이 와서 유라를 체포했죠. 접근 금지 위반으로 또 벌금을 물게 됐어요. 하지만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35년을 사람 보고 산 눈이 어디 가겠어요. 또 신고해서 체포됐죠. 이번엔 구속됐어요. 접근 금지 위반 2회로 실형을 받았거든요. 6개월 더 들어갔어요. 정말 끈질긴 여자더라고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나고 유라가 다시 출소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조용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혹시 포기한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유라가 인터넷 카페에 제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르게 각색해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해서 감옥에 보냈다.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제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라고, 그런 식당 절대 안 간다고. 정말 억울했어요. 사실을 왜곡해서 저를 악인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박 씨한테 부탁해서 증거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유라의 도박 증거, 불륜 증거, 보험 사기 증거, 전부 다요. 그리고 그 증거들과 함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똑같은 카페에 올렸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요. 며칠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 제 편이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고생하셨네요. 며느리 너무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유라가 올린 글은 삭제되고 유라는 또 사라졌어요. 이번엔 정말로 포기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유라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도윤이는 새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자도 하나 생겼어요. 정말 예쁜 손자예요. 새 며느리는 유라와 정반대예요. 저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줘요. 명절 때도 전부터 부치러 와서 같이 준비해요. 이런 며느리와 사는 게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유라의 악행을 덮어줬다면 계속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제 돈은 다 없어지고 도윤이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났겠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진실이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악인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괴롭히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언젠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해요. 제가 그걸 몸소 보여드렸잖아요.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죠. 손자도 예쁘게 크고, 새 며느리도 착하고, 식당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이 이길 때까지 버티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